그러니까 화를 많이 냈으면은 3일을 해야 되는 거 하루 조금 냈으면 하루만 고통스러워도 되고 그러나. 그렇죠. 화의 기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화의 기운까지 오기까지는 욕심의 기운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탐, 진, 이 에너지까지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다는 얘기 있잖아. 기가 막혀서 죽는다는 얘기 있잖아. 그게 화로 오는 거거든요. 기가 그렇죠. 막힌다라는 게. 기가-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발음 표정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맞아. 그게 온몸으로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게 그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업을 우리가 늘 잘 지어야 되는 게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팔정도 아닌 것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래, 예, 이것만 진짜. 잘 지키고 살아도 진짜 예, 맞아. 없는데 우리가 욕심하면은 그냥 보편 이 욕망의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심. 아유 저건 그냥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그만큼 벌었으면 됐지 뭘 또 벌으려고 해 하는 것만을 욕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여기 또 서민들의 삶에서는 아이고 그냥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잖아 빚 안 지잖아 아이고 그거 그리고 있잖아 있는 거 뭘 또 가지려고 그래 이 정도로 그냥 욕심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에너지가 다 그래서 몸 알아차림 할 때 지금 몸의 에너지 관찰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호흡을 하다 보면 지금 몸에서 계속 그거 알잖아요. 시동 우리 자동차 운전 다 하시니까 그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아무리 밟아도 안 켜지잖아요. 네,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걸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방전이 다 됐는데 계속 태우는 거야 얘를. 계속 태우다 보면은 어떻게 돼? 몸이 지금 염증, 궤양이 막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입이 막 단내가 나고 나중에는 입이 써지고 간도 못 마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의 에너지를 다 쓴다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침에 국을 끓여서 간이 하나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각으로 끓이는 거예요. 내 입에 간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더 섞으면 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대충 짐작으로 그냥 반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반찬을 안 해요. 안 만들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때는 만들어봐야 맛이 없더라고요. 기운이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반찬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국은 있어야 되니까 국을 끓이는데 혓바늘이 다 돋으면서 간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혓바늘로 반응이 와요. 네, 혓바늘이 먼저 몸이 안 오더라고요. 좋으면. 네, 근데 혓바늘이 나중에는 먼저 혓바늘도 오더라고요. 안 나고 일단 이 혀가 감각이 무뎌져요. 네, 맞아요. 미각이라든가 다 통각이라든가 떨어져요. 이런 게 다 네. 마비가 되는 거예요. 혓바늘이 쫙 네, 돋더라고요. 이게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게 심장이 배터리잖아요. 여기가 발전기잖아요. 네. 혀가 심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혀가 심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혀가 무리가 문제가 오는 거야. 있다 하면은 여기 지금 심장이 열받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방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때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쉬어줘야 돼. 자야 돼. 네. 자야 돼요. 아니 간을 못 보니까 입이 그러니까. 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간간히 그래서 계속 응급처치만 하고 지금 계속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야 돼요. 계속 하는 얘기가 업을 바꾸든지 쉬어야 된다. 남자들은 술 마시잖아요. 네, 힘들수록. 맞아요. 그래서 또 몸을 더 더 망가뜨리고. 혹사시키는 그렇죠. 네. 잠깐 마비를 시켜놓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술이 안 되니까 커피를 달다, 마시는 달다. 거야. 네. 단 거는 단 거다 그러잖아. 단 거는 된저가 그냥 된저가. 익으면은 단 거가 되잖아요. 단 거. 단 거는 단 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니까 술이든 단짠 단짠, 찾는 단짠. 것도 피곤할수록 그런 그러니까 걸 입이 더 찾는 점점 게 자극적으로 되는 거야. 맛을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피곤하면은 짜고 맵고 맞아. 그런 게 자극적인 땡기면서 거 막 먹고 싶잖아. 그래서 단짠 하는 게 사실은 성인병. 그래서 지금 예전에 노인네들한테만 오던 병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도 계속 오는 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성인병이 오대잖아. 그러니까 치킨을 하도 이게 먹어갖고. 이렇잖아 애들이. 그래서 요즘 마음 씀과
예, 초등학생들도 봐봐요. 게임하느라고 얼마나 이 지금 그러니까 네, 먹기는 많이 배터리를 방전을 잡는데 많이 시켜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 못지않게 에너지를 방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생활과 먹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하면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의 어떤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밖의 능력, 내 능력 밖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이니까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호흡 알아차림은 건강, 몸 건강을 살피는 일이기도 해요. 호흡이 달라지고 이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뜨거워지거나 숨이 차거나 아무튼 열감이 느껴지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차림하면 아 내가 몸에 지금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은 의도해서 일부러라도 예전엔 1시간밖에 안 쉬었다 그러면 2-3시간 쉬는 시간을 더 늘려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병원만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오히려 또 마비를 시켜놔. 맞아요. 그래서 또 몸을 무리하게 맞아, 만들어 더 놓거든요. 무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근본 치유를 하는 게 제가 고양이들, 길냥이들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고양이 얘기를 저를 자꾸 하나 그러는데 애들이 집에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밥을 줘 버릇했는데 아 이게 영역 싸움을 하거나 발전기 때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보면 상처가 나서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처가 나서 왔는데 얘네들은 상처가 나고 몸이 아프면 며칠 밥도 안 먹고 자요. 쉬죠. 맞아. 네, 계속 자대. 응. 맨날 밥도 안 까먹기도 먹어요. 그렇고 다보기도 응. 그렇고. 아예 안 먹어요. 지금도 큰 애가 있던데. 예, 제가 요새 이제 제가 지금 4대째 들어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키워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다보기 까보기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그 뒤에 이제 알로라는 애가 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듯이 밥만 먹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나하고 눈 맞춤이라도 하는 애는 지금 4번째, 5번째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다보기를 보면서 까보기는 할아버지였거든요. 고양이 세계에선 할아버지였고 다보기는 아주 애기였고 그래서 얘네들 건강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찢겨 갖고 와도 며칠이면 금방 나. 근데 까보기는 기본 한 달을 알아요. 오래 가는구나. 예, 노인네니까 한 달을 알아. 근데 한 번은 저렇게 해서 쟤네들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심하게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 구데기 나올 정도로. 이 살이 다 썩어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빛이 구데기가 나올 떨어지듯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털이랑 이 살점이 진짜 심하대. 빛이 떨어져. 맞아요. 그럼 걔는 죽는 거예요. 쇠파리가 그렇지. 끓었으니까. 구데기 생겼으니까. 예. 쇠파리는 죽은 시체들한테 꿰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 파란 그 파리. 그 쇠파리가 낄 정도로. 근데 제가 털 있는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개고 강아지고 고양이고 뭐 아무튼 털 있는 애들은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옆에 가는 것도 싫어했어. 그리고 이 알레르기도 있어가지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옆에 보면 재채기도 나고. 근데 당장 죽어가는 아이가 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내 수행 대상으로 왔구나. 네가 털 있는 애 싫어. 분별심 내고. 그 썩어가고 골마가고 막 뚝뚝 떨어지고 막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속이 막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토증이 막 일어나는데 불구부정이라고 하면서 네가 이거 하나 못 뛰어넘니 이제 이러면서 걔를 그냥 온전히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그 고름을 짜주고 약을 어떻게 발라줘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보는 거죠. 싫다와 해야 된다라는 이 갈등, 이 분별심, 싫다, 좋다, 막 분별심. 이 털 있는 애를 내가 만지고 얘를 막 고름덩어리를 막 뚝뚝 떨어지는 걸 이걸 만지니까 살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면서 걔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죽겠다고 그렇지. 막 난리가 야옹거리고 나지. 난리가 예, 나지. 난리가 나는데 얘는 막 죽겠다고 그러고 나는 살리겠다고 하고 근데도 또 일어나는 마음은 막 너무 싫은 거야 이거를 막 만지는 게. 근데도
그래도 다행히 이성이 이겼어. 그래서 걔를 끝까지 어떻게 해주고. 근데 끝내는 너무 아프니까 얘가 숨어버렸어 어디로. 몇 며칠 잠만 자요. 창고에서 잠 네. 잤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꽁꽁 들어가서 음. 잠만 자는데 쇠파리가 알려줘 얘를. 아이고 새빨리 거기 끼니까. 네. 그래서 아 제가 저기 있구나 음.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 자연 치유력이 있다더니 얘네들은 저걸로 치유를 하는가 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기 때 갓난 아기 때는 사실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냥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자고 아파도 약 한 번 먹여놓고 그냥 주구장창 자잖아. 그냥 그러니까 잠으로 회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약에 의존하고 뻗팅긴단 말이에요. 뻗팅기면서 갉아먹는 거야 자기의 그 치유력을. 그래서 고양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소염 항생제를 좀 지어다가 한 5일치를 먹였어요. 조금씩 섞어서. 회복이 엄청 빠른 거예요. 약을 평상시에 먹던 아이가 아니니까. 맞아. 며칠 만에 털이 그 빠졌던 데가 3살이 차오르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아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새 털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냥 순수 천연 자연 그대로의 몸뚱이고 자연 치유력을 하는 거 내가 조금 거드는 것 뿐이잖아요. 온전히 거기다 의지를 한 게 아니고 그 약을 섞어놔도 우리 사람들처럼 시간 맞춰서 그걸 막 먹는 게 아니고 그 약을 나는 줬을 뿐이지만 얘는 며칠 만에 나와서 그걸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 동안 자고 목마르면 나와서 죽을 만큼 목이 마르면 나와서 물 물을 조금 좀 마시고 먹고 조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딱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약 병원에 의지하면서 치유력을 스스로의 그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다 잃고 사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네. 막 항생제 먹고 감기약 맞아, 먹고 맞아. 난리가 네, 나잖아요. 그러면서 병원 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늘 집에서도 틈틈이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게 몸에서 계속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뭐가 모자라면 모자라다, 너무 오버하면은 그러니까 과하면 과하다고 계속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무디어져서. 선생님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좀 오늘은 물론 책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되게 중요하니까 각자 뭐 몸살기가 있거나 어떤 아픈 증세라든가 이러면은 오면 왜 자기가 이렇게 민간요법이라고 해 본인들이 이렇게 좀 행하는 자기 몸에 행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공부 될 것 같아. 돌아보면서 얘기해. 그냥 네. 내가 여기 공부하면서 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아실 텐데 네. 저는 그 의사들을 불신해요. 예, 의사를 불신한다는 게 좀 현대 사회에서 좀 그 무슨 원신인가 아니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우선 의사들이 오만해서 기분 나쁘고 동감. 왜 그러냐면요. 그 지금 스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약으로 어느 기능만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애기들이 아플 때 이렇게 안아주면은 열도 식고 그러잖아요.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자동적인 화학 기계예요, 이게. 원자가 이것도 원자로 돼 있고 내 몸도 원자로 돼 있는데 기계예요, 기계. 근데 화학 기계만으로 되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정신세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대부분이 기능적인 그것만 하지 기계적인 치료만 하지 전혀 그걸 안 해요. 물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오만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10군데 가면은 한 군데 운 좋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데 오진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고양이 저희도 도둑고양이 똑같은 저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기 같은 거로 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냐? 쉬는 거예요. 그냥 쉬고 쉬는 거. 잘 먹고. 근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그 확실히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확 해가지고 먹는다는 게 그 감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열을 확 맞아요. 올려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먹고 쉬고 그리고 절대로 병원을 안 가요. 감기 걸려서 나는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우선 나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당뇨가 온 거예요. 한 2, 3년을 버텼어요. 약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을 먹어요. 먹는데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일 약한 걸로 먹는데 지금도 의문이에요. 네.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 당화혈색소 또 검사를 했어요. 그때 또 안 내려가요 아직도.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이제 당뇨로 인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이요법 적으니까 그 독초만 빼고는 아침에 저는 그냥 죽 끓여 먹듯이 밥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지금 저 뜯어먹을 수 있는 몸이니까 감기도 오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약은 거의 안 먹고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그 의사하고 지금 소리가 소통하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당뇨가 이렇게 왔어요. 작년부터인가. 어디서 이제 그걸 들으셨는지 여주 즙이 그게 4박스인가에 200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봉씩 드셨대요. 지금 약 안 드셔요. 그 여주가 좋다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체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병원에서 어. 뭐 먹었냐고 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엄마가 얘기 안 했대. 왜냐면 의사들은 약만 믿지 다른 무슨 민간요법은 아예 무시해버리잖아. 그래서 엄마가 또 뭐 그거 먹는다고 해봐야 또 뭔 소리 들을 것 같아갖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냥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나왔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안 드셔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스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의 이게 몸이라는 게 이게 그 물리학자가 보면은 화학적인 기계예요. 그건 틀림없어. 원자로 돼 있고. 그러나 정신 세계에서 봤을 때 정신적인 작용이 엄청나게 미치는 게 또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 명상이라든지 자기 이게 아까 팔정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다 이게 건강하고 사실은 연결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약 같은 거 병원 가는 거 저는 함부로 잘 안 가고 그러고 이제 제 몸 관리랄까 예전에는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먹고 그런데 요새는 뭐 술 거의 안 먹고 그 아무리 그래도 노화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자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어쩔 도리가 그건 없고. 저도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되게 건강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그 좋은 저기를 타고나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건강한 편이지. 그래도 여태까지 버틴기고 나도 이제 내가 스스로도 건강해지려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가려서 먹고 건강한 음식 같은 거 먹고 그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물 별로 이제 약은 안 먹고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계피가루 그 설탕 저기 꿀에 해가지고 그거 따끈따끈하게 해서 그거 마시고 그리고 이제 1년에 4개월을 쉬잖아요.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쉬니까 그때 이제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솔직히
이제 80대 되면은 음.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이제 음. 진통제만 먹고 약도 안 먹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살고 음. 보험도 다 80으로 그냥 다 끊어놨어요. 음. 그래서 즐겁게 사는 그걸로 저는 그냥 지금 힐링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음. 없던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혈압하고 당뇨가 어떠세요? 저 혈압약은 먹어요. 우리 집안이 아. 아버지도 유전적이구나. 일찍 혈압으로 쓰러지고 내 조카들도 혈압이 높아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혼자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신경을 팍 쓰니까 혈압이 막 160, 170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2015년부터 혈압약을 먹는데 제일 약한 거 먹어요 지금. 제일 약한 거 먹는데 그거만 먹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전혀 안 먹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뭐 진통제 같은 건 전혀 안 먹고 약을 안 먹고 있죠. 그것만 먹고 있어요. 그 지금 그거는 아까 어쩔 수가 없어요. 스님이 아까 이게 혈압이 저하되니까 특히 그 아까 화하는 독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로 직방이네. 네. 그 당뇨는 없고요. 예, 당뇨는 없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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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가끔 느끼는데 저기 죄송해요. 네. 이게 나이 먹으면서 순간순간 이게 나빠지는 게 내가 느껴요.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살면서도 근데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즐겁게 살려고 그래요. 아, 그건 물론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항상 저는 1년 12달 음. 친구가 누룽지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숭늉을 1년 12달 먹어요. 한여름에도 그거 먹어. 따뜻한 물을. 아 그렇구나. 따뜻한 물 드시는 게 비법인가 보다. 따뜻한 절대 물을 찬물 먹지 마세요. 예, 맞아. 따뜻한 물 한 2컵 정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저기 몸이 이게 맞아. 깨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세포가 이제 밤새도록 저기 있던 게 깨어난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게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맞아, 안 맞아.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지근한 물 아니고 따뜻한 물. 따뜻한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네.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동차가 와서 박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은 자주 묶어진 게 느슨해지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건 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안 갔어요. 밤에 잘 때 밤에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6시고 7시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요 얼마 전서부터는 중간에 한번 가게 되더라고요. 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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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노화의 현상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라에서 그 당뇨랑 당뇨 수치랑 그 혈압 그 수치를 자꾸 낮춘다는 거 아세요? 원래 있잖아 180 이상이 돼야지 원래 고혈압이라고 한대요. 180 원래가. 근데 이게 얘네가 170, 160 자꾸 내리는 거야. 지금 140 넘으면은. 그게 아니래요. 180이 아, 돼도 본인이 그래? 위험하지가 않으면 위험하지가 않은데 자꾸 국민들을 다 병자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나라에서. 아 180은 너무 높은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그 어느 의사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쭉 그 목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다 보여줬는데 옛날에 180이더라고요. 180이 넘어야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라고 측정을 해가지고 약을 줬던 거야. 근데 170, 160 계속 낮추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애들도 다 약을 먹어야 된대요. 아니 나는 그 왜 겁이 났냐면 우리 아버지도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그 저번에 왔던 애들 아버지도 쓰러져가지고 반신이 돼가지고 혈압으로 쓰러. 그러니까 집안 이제 내력이 있으면은 뭐 이제 더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 다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 그래서 놓는 나는 거야.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약을 먹었던 거. 심각하다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은 그래서 그 의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다 고혈압 약 먹어야 된다고. 저런 식으로 자꾸 낮추다 보면 이게 매해마다 계속 이게 평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이. 저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온 국민이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자기가 아플라고 혈압이 오거나 이렇게 아플라 그러면 자기 신호가 온대요. 그거를 감지를 했다가 아 내가 이제 위험군까지 왔구나 싶으면 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고 약을 먹어야지. 그냥 뭐 건강검진 자꾸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잖아. 그게 너무 많이 전화를. 그게 함정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막 성질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도 암 환자나 초기에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함정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막 성질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도 암 환자나 초기에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진짜 암은 아프지가 않대요. 아니니까 그렇게 초기에 발견한다고. 초기에 그 검사로 인해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
아니 근데 그 암이라는 게 사람들도 요즘에 어. 병원 가도 싸니까 어. 너무 병원을 가는 거야. 조금만 아파도 막 병원 가고. 근데 그렇게 그래도 야타다 조기에 먹고.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드물다는 거지. 그래, 그 어쩌면 암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유사암이 많은데 이 유사암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몸에서. 자연으로 생겼다가 또 치유가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냥 그걸 다 그 잡아내가지고 2년마다 가면 그 수술시키고. 유사암까지 다 그냥 잡아먹고. 암으로 쳐가지고 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암은 못 고친대요. 진짜 암은 지금 기술로도 못 고친대요. 근데 유사암을 우리가 지금 다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게 세포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듯이 그렇게 계속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왜 뭐 좀 과로를 했거나 음식을 좀 저기 한 걸 먹었거나 좀 뭐 뜻밖의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하면 얘네들도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너무 또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그것도 되고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병원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쳐서 사고가 나서 그렇지. 골절이 됐거나 뭐 부러졌거나. 어디가 막 찢어져서 꿰매 속이 내장이 장기가 막 파열이 되고 뭐 이건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만 웬만한 거는 안에서 생긴 건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치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믿을 바는 못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을 안 가는 편이에요. 양병원은 거의 안 가는 편이고 가더라도 이제 한방 쪽으로 가서 지금도 이제 가끔 침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 침도 정말 그 용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경우는 이 오장육부가 뭐가 탈이 났는지를 알거든요. 맥으로도 그게 나오고 증상으로도 나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병이 났다기보다는 이제 뭐 일찌감치 이제 다친 것 때문에 이게 굳다 보니까 원활하지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여기저기를 다 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는 건데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장기도 제자리에 못 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온몸을 다 병들게 하더라고요. 예, 장기가 재활동을 못하면 이를테면은 위가 건강하지 못하다, 위 소화력이 약하다, 그러면 걔가 다른 장기까지 타격을 주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된다거나, 팔이 안 들린다거나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 그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냥 허리 아프면 허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허리 아픈 게 이게 허벅지로 내려가. 대장에서 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요. 예, 우리가 보통은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허리 아픈 게 신장이 아플 경우 허리 요통이 온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자궁이 안 좋아도 허리가 예, 온다고. 근데 이게 맞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연결이 돼 있냐면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세. 이 자세에서 오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몸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졌거나 뭐 어깨가 틀어졌거나 이게 틀어짐으로써 오장육부도 또 탈이 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신체라는 게. 그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약으로만 하려고 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굳어져 가면서 약은 그냥 임시방편일 뿐인 거야, 응급처치. 근데 문제는 또 이 약이 내성을 키워주니까 얘는 좋아졌는데 다른 데가 탈이 나빠져.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약에 너무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이렇게 뭐 틀어졌다 이러면 이거부터 바로 잡는 거,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 것이 답이지.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답이지. 무조건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겨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땜질만 하는 거는 근본 치유는 아니다라는 제 게. 얘긴데요. 아, 그래요? 저는 병나기 전에 미리 먹고 미리 안 걸리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기본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거는 쉬는 거라든가 뭐 기능 식품이라든가 내가 모자라는 일상에서 뭐 섭식 장애가 있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특히나 단백질이 그렇죠. 많이 안 드시니까. 부족하고 뭐 이런 거 오고 또 햇빛 많이 안 보고 이런 데서 음. 오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뭐 그냥 기능성 식품을 막 가끔씩 먹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아,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는 가끔 이제 뭐 침술 그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 때려줘요. 그거. 저도 네. 그거 요즘에 제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면역력도 좀 하고 기운도 좀 생겼다고 작년에 아파서 걷지 못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이 돌보지 못했던 게 이제 일거리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새 이제 몰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무리가 왔다 싶으면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몸에 신호가 오잖아.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반신욕 하면서 땀을 좀 빼주고 독소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많이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풀어주다 보면 아침에 또 거뜬하게 일어나서 절하고 뭐 이러면은 동작 하나하나 또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하면은 아 어디가 좀 덜 풀렸구나. 어디는 아직 통증이 있구나. 아 요거는 염증 생겨서 아픈 것 같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그냥 단순히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오는 통증하고 염증이 생겨서 오는 통증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죠. 네, 네, 그 네. 부위를 그죠, 만져도 다르죠. 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침에 절하면서 좀 알아차림을 해요. 관찰을 해서. 그래서 아 요건 좀 더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좀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펴요. 아침 명상 시간에 절 명상하고 그냥 이제 허리가 아플 땐 앉아서 못 하고 그 여기 무중력 의자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한 2, 30분 기본 하고 있거든요, 명상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온몸을 다 스캔을 한번 해요. 예, 생각도 스캔 한번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그때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그 의료 그게 아직 저거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요새 티베트 정신세계 그 많이 하잖아요. 샀거든. 그러면서 아까 고양이 얘기했듯이 거의 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스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가서 주면 핍박 났잖아요. 안 쓰다가. 잘안 쓰니까. 예, 그런데 세계에서요.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서 약을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약을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맞아요. 몸에 좋대요. 그거는 꼭 저 뭐야 이게 어떤 치료약뿐만 아니라 온갖 보약이 건강 보조식품. 그다음에 치료약 감기약이고 뭐고 세계에서 약을 제일 많이 무식하게 무대뽀로. 그리고 저처럼 그런 사람은 완전히 무슨 원시인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한 약화가 아까 스님도 얘기했지만 약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에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에는 나쁜 특히 화학 제품들 간에 얼마나 무리를 주는 예, 그러니까 다 그렇거든요. 이걸 곤치는데 이게 나쁘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급적 약은 조심해서 들어라. 제가 그거 요번에 느꼈어요. 제가 병원에 열이 39도 3일간을 안 떨어져 갖고 그 한 4일간을 병원에 가서 고생했는데 그 이제 이번에 내 몸에 대해서 이제 완전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한방 닥터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나기를 신장이 엄청 약하게 타고났대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을 이제 측정하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은 몸이 나빠지면 화장실을 자주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러 갈 거래. 근데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내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밤에 깨갖고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 거야. 50일 만에 와서. 그렇다고 시원하게 눕는 것도 아니면서 꼭 왜 그 전립선 안 좋아갖고 화장실 자주 가듯이 해서
나도 그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지? 왜 나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전조증상이 있고. 그게 전조 증상이었던 거야. 그리고 열이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왜 갱년기 왔다고 막 그랬잖아. 나 갱년기 왔고 열이 막 시도 때도 갱년기가 아니라 몸에서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가야 돼요. 계속 너 쉬어야 돼 신호를 줬는데 내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더라고. 이거요. 이 정도 증상이 올라오면 이거 1년 전부터 증상이 왔을 텐데요. 이러는 거야. 내 몸을 다 검사를 하고 나더니 네, 몸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몸에서 우리가 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라서 내가 나 그게 갱년인 줄 알았다. 몸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대부분이 우리 오르락내리락 나이 때 하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이대가 지금 갱년기가 맞물 증세예요. 근데 갱년기 아니에요. 본인은 몸이 안 좋아지면 화장실 자주 간다. 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래요. 이번에 제 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요번에 알고 왔다니까. 그래서 병원은 그냥 내 네. 몸 상태가 어떤지 를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런 거 맞아요. 체크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어디가 안 좋다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네, 맞아요.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보는 게 네, 맞아요. 되게 그걸 그래서 요번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본인은 평상시에 양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약발이 엄청 잘 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예. 그리고 본인 몸은 엄청 좋은 몸이라고. 이게 치료하기 남들한테는 좋은 몸. 정말 치료하기 좋은 몸이고 의학계에서 만약에 본인 몸을 알고면 아마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자가 면역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약을 안 먹은 효과. 예. 그 고양이들 제가 길냥이들 예, 그랬다 예, 그러잖아요. 예. 걔네들이 평상시에 뭔 약을 먹겠어요. 맞아. 이 양약 먹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량인데도 그게 먹고 얘네가 치유 효과가 그냥 뭐 100%, 200%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든요. 음. 기침을 했어요. 그 염증이나 바이러스 생기니까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관지가 약하거나 폐가 약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기침약을 받았어요. 근데 한방 기침약이 3일 이상을 먹어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양양하고. 다르니까 늦게 나니까 몸에 반응이 웃긴 게 딱 2번 먹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이 뭔가 다른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 싶으면은 자기하고 맞는 치료법이 있대요. 나는 뭐가 치료법이거든요. 자는 거. 그치. 어. 자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네. 그렇지. 대부분이 우리 이 몸 그러니까 생겨 먹기를 쉬는 네. 게 자꾸 그냥 그냥 쉬는 잘해요. 먹는 거 건너뛰어도 되니까 그냥 잘해요. 자면은 회복이 되게 빨리 나요. 잠이 와야지. 주띠마님 걱정되는 게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넘어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신호가 몇 차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안 듣는 거야. 그 그러지. 상태가. 그래서 근데 그냥 쉬어줘야 돼. 맞아 쉬어줘. 아니야, 저도 그래요. 잠 안 오면 누구라도 있어요. 네. 맞아 그게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되고. 그렇지. 맞아, 눈만 맞아. 감고 있어도 맞아, 그거라도 좋다. 몸이 되게 그래서 어쨌든 병원은 도움은 돼요. 그러면 예, 병원을 예. 저도 병원을 무시하는 예, 게 아니고 예, 예. 자기 당연히. 어쩐 쪽으로 도움이 되냐면 뭐 양약 어떤 이런 건 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내 일이고 몸 상태. 내 몸을 스캔할 체크하는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내